안녕하세요. 반응소년단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를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이 분주한 모습이죠. 오늘은 아시아 축구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축구 약체팀으로 불리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다크호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귀화 선수입니다. 이번 8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려 20명 이상의 외국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간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아니라 작은 네덜란드가 될 것 같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죠.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출신의 신태용 감독이 있습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신태용 감독은 팀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난 47경기에서 24승 10무 13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인 U23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꺾고 준결승에 올라 충격이었죠. 40년 만에 올림픽에 실패한 우리 한국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 핵심 선수들 역시 네덜란드 혼혈 선수 출신들이 귀화해서 활약했었죠. 이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아시아 3차 예선 조편성을 보면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바레인과 같은 강팀들과 한 주에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 역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귀화 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조의 인도네시아가 이런 전략을 쓰자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 편성을 보면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1에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4위 자리를 놓고 중국, 바레인, 인도네시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겠죠. 특히 중국은 최소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1승 1무 승점 4점을 거둬야 4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성장세입니다. 현재 피파 랭킹 133위인 인도네시아지만 이 순위는 최근의 전력 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랭킹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네요. 귀화 선수들의 합류로 인도네시아는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베트남을 제치고 가장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더 앞선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 축구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그야말로 그동안 없었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 축구 약체로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작은 네덜란드라 불릴 정도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태용 감독과 귀화 선수들의 힘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올해 초부터 새로운 귀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네덜란드 2부 리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네덜란드일까요?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강국이면서 과거 식민지로 혼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토탈 사커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스타 선수를 배출한 나라죠. 인도네시아는 이 축구 선진국의 DNA를 자국팀에 이식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지난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사상 유례없는 수의 귀화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6월에 발표된 23인 명단에는 중앙 수비수 이즈체스와 레프트백 페르도를 포함해 무려 10명의 귀화 선수가 포함되었죠. 이는 전체 팀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여전히 선수 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전 세계의 축구 인재들 중 인도네시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선수들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터밀란의 유망한 골키퍼 아우데로는 인도네시아의 귀화 제안을 거절하고 이탈리아 대표팀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국가대표팀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인재 사냥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귀화 선수 발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TN이 제시한 현재 귀화 대상 명단을 보면 그들의 야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포워드 올레 로메니, 윙어 밀리엄 마누프, 수비형 미드필더 자이로 리데발트, 중앙 수비수 제이든 오스터필드, 케빈 딕스, 메이스 히러 등 유럽에서 활약 중인 쟁쟁한 선수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만약 이 선수들의 귀화가 모두 성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대표팀 23인 명단에 귀화 선수가 무려 20명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의 선발 라인업을 귀화 선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네덜란드라 불릴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약점으로 여겨졌던 골키퍼 포지션마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골키퍼 마르틴 파스의 국가대표팀 합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스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2024년 메이저리그 올스타로 선정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타이스의 이력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페에노르트 유스 출신으로 FC 위트레흐트에서 활약하며 네덜란드 U21 대표팀에까지 선발된 유망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그의 가족사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파스의 할머니가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그의 귀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네요. 파스가 과거 네덜란드 U21 대표팀에서 뛴 이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1세까지 국가대표로 뛰어도 국적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지만 파스는 22세 때 네덜란드 U21 대표팀 경기를 뛴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파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었다고 항변했고 결국 피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스의 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약점으로 여겨졌던 골키퍼 포지션까지 미국 리그 올스타 출신의 실력 있는 귀화 선수를 대표팀 명단에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영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파스의 합류는 인도네시아 축구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성장을 지켜보는 중국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아시아 축구의 잠자는 거인으로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 그럴 겁니다. 특히 같은 조에서 유일하게 만만한 상대이자 1승 제물로 여겼던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2승, 승점 6점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국 축구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조별 예선에서 바레인과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꼴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한때 월드컵 본선 진출을 꿈꾸던 중국 축구가 이제는 아시아에서조차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귀화 선수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중국 대표팀에도 여러 명의 귀화 선수가 있고 추가로 귀화를 추진 중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최종 예선 조추첨이 끝난 후 중국의 이방코비치 감독은 현재 추진 중인 귀화 선수들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귀화 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듯한 선언처럼 말하고 있죠. 축구협회의 행보는 더욱 대담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앞세워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축구선수 200명을 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대놓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외 축구 팬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200명이라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귀화 선수 영입에 관한 계획만 놓고 보면 중국의 규모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과 결과죠. 인도네시아가 꾸준히 그리고 눈에 띄게 성장하는 반면 중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마치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심정은 복잡 미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겠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저들만 성공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했는데 한쪽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다른 쪽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온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축구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따라하기 증후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한 팀의 전략을 그대로 복사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기량, 팀워크, 전술, 그리고 그 나라의 축구 문화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귀화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 축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수들을 찾아 영입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기존 선수들과 잘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죠. 반면 중국의 그동안의 행보는 마치 비싼 장난감을 사 모으기만 하는 아이처럼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딱 그랬었죠. 천문학적인 연봉으로 유럽에서 뛰는 슈퍼스타와 월드컵 우승 타이틀을 쥔 감독까지 중국 대표팀에 부임했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다들 알다시피 용병 선수들과 몸값 높은 감독들만 돈을 벌었을 뿐이었어요. 중국 대표팀은 그 사이에도 월드컵 진출은 번번이 물 건너갔었죠. 그랬던 중국은 지금 네덜란드 출신 혼혈인과 귀화 선수들로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니 배가 아픈 겁니다. 행여나 자신들을 꺾고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플레이오프라도 나갈까봐 노심초사 중인 걸로 보이네요.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이를 들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빨 치료에 대한 계획을 중단하라.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 그룹에서 가장 약하다. 어떤 팀이든 우리 팀을 상대로 점수를 얻고 싶어 하겠지. 이건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아니야. 네덜란드 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야. 예전에는 인도네시아전에서 자랑스럽게 득점을 하려고 했는데 웃음. 아시아에서의 유럽팀이 하나 들어온 거네. 이게 어떻게 아시아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인도네시아 축구는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2달 안에 실제 결과를 보게 될 거야. 얼굴 생긴 거 봐봐. 동남아 얼굴이 하나도 없는 팀이 되어버렸어. 중국 팀이 인도네시아 팀에게 패할까요? 많은 국가에서 귀화 선수들이 출전하는 건 알고 있고, 귀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많은 귀화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모든 선수가 귀화 선수로 이루어진 팀은 처음이야.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 그룹 최하위일 확률이 높으며 팀의 강도도 최악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월드컵 진출. 쉽지 않은가요? 희망이 거의 없을 거예요. 피파는 대표팀에 귀화하는 선수의 수를 제한해야 해. 맞아, 피파는 인도네시아의 출전을 금지시켜야 해. 그라운드 위에 모든 선수가 귀화 선수로 이루어진 팀을 국가대표팀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 홈에서 인도네시아에 1대5로 패. 인도네시아인은 네덜란드에서 귀화했고 시리아는 아르헨티나에서 귀화했다. 귀화는 약한 팀이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귀화 선수가 절반을 넘어가면 그건 더 이상 그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릴 수 없어. 왜 네덜란드 선수들이 인도네시아로 귀화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인도네시아는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였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수 중에 인도네시아 혈통이 많은 거야. 중국이 지배했던 국가 중에 축구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말해줘. 중국인의 피가 섞이면 축구에 문제가 생겨. 중국인 혈통이 아닌 귀화 선수가 필요해. 인도네시아는 비겁한 나라야. 귀화 선수가 없다면 중국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중국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키고 있어. 능력은 이미 중국화가 되어 사실상 피부색만 다른 중국인 선수일 뿐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능력이 검증된 선수들을 귀화시키고 있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귀화 선수들의 능력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 중국으로 기여한 선수들은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제대로 된 활약이 없고 출전도 못하는 선수들도 있어. 왜 귀화시킨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이번에 귀화한 파스도 좋은 선수야. 미국 리그 올스타에 뽑혔을 정도야. 부러워. 파스 정도라면 아시아 모든 국가대표 골키퍼 중 가장 좋은 실력 아닌가. 인도네시아에는 네덜란드 2부 리그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풀백과 센터백도 있어. 시조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밀리지 않아. 언제부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강한 팀이 되어버렸지? 동남아 국가 같지 않아. 인도네시아가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네덜란드 선수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진행 중이야. 이들이 모두 기여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4강 수준의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중국도 외국인 선수 귀화를 서둘러야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레이에 득점을 돋 수 있는 미드필더의 귀화 선수들이 필요해. 수준 높은 패스가 가능한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화 선수가 있으면 중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신 차리자.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이기지 못한 태국보다 훨씬 강한 팀이야. 수준이 훨씬 높은 팀이야. 중국이 아시아 예선을 할 때마다 다음번에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것 같았어. 하지만 현실은 월드컵 진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 월드컵 출전 국가가 늘어났음에도 달라진 게 없어 비참해. 걱정하지 마. 중국이 월드컵 개최를 하게 될 거고 그때 중국은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현실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나 이번 3차 예선에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분위기네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턱걸이로 겨우 3차 예선에 오른 것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한 끗발 차이로 태국을 제치고 3차 예선에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월드컵 직행은 힘든 전력인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유일한 희망은 일본, 호주, 사우디 다음으로 조사위에 오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인도네시아가 귀화 선수로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번 3차 예선에서 가장 기대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은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